네, 오늘 저희 마지막 세션은 또 이광수 의원님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사실 그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가전도 그렇고 워낙 괜찮았어요. 코로나 별로 관계없이 지원금도 많이 받았고 또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좋은 거 좀 사볼까 그런 수요들이 네.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코로나 그 이후를 생각할 때가 돼서 계속 괜찮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난히 또 비싼 가전제품 많이 그렇죠. 팔리고요. 네, 그런 그래서, 측면에서 저희가 좀 변화가 좀 클 수 있는지 네, 네.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전에 반도체가 너무 엄숙한 분위기여서 반도체가 요즘 사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네. 좀 소프트하니까 그래요. 네, 편하게 네. 저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랑말랑한 분위기로 진행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마지막 예, 세션 예, 차유미 예. 의원님 그리고 김철중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IT 가전, 뭐 특히 고가품들의 수요가 괜찮았어요. 이게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일단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 뭐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 이제 계속 IT 기기 수요 굉장히 좋았는데 네.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프리미엄 그리고 신가전 중심의 요 수요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네. 보여주시면요. 하나 얘기할까요? 비싸야 잘 팔린다? 네. 포인트. 네,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제 상반기 저희 왜 잘 팔리는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수요의 원인을 찾게 되면은 과연 하반기에는 어떤 제품이 잘 팔릴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비싸면은 잘 안 팔릴 거다. 이제 비싸면은 조금 저렴한 거 찾아가지고 팔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즘 시대는 이제 비싸야 기기도 잘 팔리는 오히려.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비싼 데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비싸야 잘 팔린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프리미엄 비중이 높은 업체에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그래프 이제 보여주시면요. 네. 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19년과 20년을 비교했었을 때 전체 가전시장 성장률은 이제 한 3% 정도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프리미엄 세그먼트를 놓고 비교했었을 때는 이제 19년과 20년도 성장률이 43%. 그래서 전체 가전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었던 것이죠. 조금 높은 게 아니네요. 네, 그렇죠. 엄청 차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안에 그 제품군별로 자세하게 보시면은 뭐 김치냉장고라든지 세탁기, 뭐 의류관류기 다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 쪽에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되게 흥미롭네요. 그 세탁기가 비싼 게 가장 많이 팔려요? 왜 그럴까? 이제 안에 뭐 AI 기능도 붙게 되고, 아. 네, 이제 그런 기능만큼의 이제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탁기도. 기능이 차이가 많이 나나 보다. 비쌀수록. 받아들일 수 없으신 것 같은데 표정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왜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잘 팔렸는지 네네네. 이제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떤 제품들이 잘 팔릴지 이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저희가 잘 팔렸던 이유를 짚어보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네. 번째가 코로나. 코로나. 두 번째가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 그리고 세 번째가 MZ세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코로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 그리고 네. MZ세대 네. 이렇게 비싼 게 잘 팔린 네. 이유라고 얘기하셨는데 코로나부터 볼까요? 네, 그럼 세 가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코로나부터 했었을 때 이제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로나 영향으로 굉장히 산업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업체들이 실적이 좋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그 반면 가전 업체들은 이제 호실적 저희는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 뭐 최대 실적 기록하고 이제 이런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집에서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펜트업 수요가 네. 이제 가전 제품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맞아요. 저도 집에 오래 있으니까 냉장고 소리가 왜 바꾸고 이렇게 싶죠. 시끄럽게 맞아요. 들려요? 네. 세탁기도 막 덜덜거리는 것 같고 컴퓨터도 바꿔보고 네. 싶고. 네. 그래서 아까 유영호 연구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뭐 재택근무도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가정용 PC라든지 이제 뭐 TV라든지 이런 이제 거치용 제품들이 잘 팔렸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장의 우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보급화되고 이제 재택근무를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가게 되면은 네. 요 IT 수요가 이제 꺾이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그 수요가 꺾이는 부분은 이제 불가피하게
당연히 이제 정도는 꺾일 수밖에 있겠죠. 없다. 네, 네. 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원래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이제 길어지면서 네. 거치용 제품의 수요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제 포터블 제품 저희가 이제 외부 이제 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쵸. 네, 이제 포터블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기존에 이제 뭐 IT 이제 그 PC 수요에서 이제 기업이 쓰는 IT 스펜딩 비용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네네. 그 부분에 이제 상쇄가 가능할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원재료 가격 상승이 왜 프리미엄 제품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네, 이게 조금 모순적인 표현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은 원재료 이제 다음 이제 네. 표를 네. 보여주시면 네,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재료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세트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을 이제 세트 가격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밖에 네. 없는 부분인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민감도적인 부분에서 이제 프리미엄이나 이제 신가전 이런 소비자들보다는 중저가 제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느낄 때 가격 민감도가 이제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원래 비싼 거 사는 분들은 조금 올라도 그냥 네, 받아들일 말씀하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저가 제품이 1,000원이라고 하고 프리미엄이 이제 3,000원이라고 한다면은 네. 1,000원에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분 뭐 100원이라고 하면은 1,100원. 그래서 1,000원을 구매하시던 분들이 이제 느끼는 그 100원의 가치와 3,000원을 내고 구매하시던 분들이 느끼는 그 100원의 가치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네, 그렇네요. 중저가 제품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이 더 잘 팔리고 있다. 그렇네요. 중저가 사려고 딱 갔는데 이게 올라서 프리미엄하고 가격 차가 좀 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써서 좋은 거 살까? 맞아요, 어때? 맞아요. 그럴 수 뭐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저가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가격에 조금 더 예민한 분들이라고도 할 수 오, 있을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비싼 거 찾으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렇네요. 수요를 좀 많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네. 이제 매크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소비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될 맞아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프리미엄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MZ 세대라고 네, 맞습니다. 이야기하셨어요. 비싼 거 많이 팔린 이유? 네, 이제 그 요즘에 MZ 세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MZ 세대가 새로운 구매 파워를 가진 네, 이제 계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식기세척기, 건조기, 스타일러 이런 제품들이 이제 신가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평균 성장률을 이제 비교해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뭐 45%, 38% 이제 뭐 스타일러 같은 경우는 64%로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네. 지금 그러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뭐 20년, 21년도 YOY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랑 MZ세대의 이제 특징을 비교해 보면은 네.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이제 뭐 기성세대 분들은 이제 놓고 보시면은 내가 조금 더 힘들더라도 이제 그런데 굳이 돈 쓰지 돈 말자, 아껴야지. 네, 비싼 거 쓰지 말고 약간 이런 말씀 내 노동력은 그냥 디폴트니까. 네, 이제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MZ세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가사노동 이제 신가전을 구매함으로써 내가 이제 그걸 지불함으로써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가치, 가사노동에 들어가는 이제 절약되는 뭐 시간이라든지 나의 이제 편리성 이런데 이제 지불하는 가치와 가치를 이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제 MZ 세대의 비중이 앞으로 이제 더 높아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MZ 세대가 주도하는 신가전 판매 확대도 저는 저희가 주목해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중 애널리스트 MZ 세대로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 MZ 세대인가요? 약간 애매한 거죠. 그렇다 치고. 차미 의원이 MZ 세대고 저는 그 끝에 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얼굴이 MZ예요. 댓글 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 거죠. 어쨌든 네. 그래요. 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그게 좀 변화하는 것 같아요. 세대가 맞습니다. 변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사실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해 했던 것들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사실 많고. 스타일러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저걸 누가 살까 맞아요. 이랬어요. 네. 뭐 굳이 집에서 그렇게 옷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고온 또 스타일러는 네, 더 맞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것 같아요. 밖에서 네. 입고 온 옷을 그리고 한 번 깨끗하게 해주는. 써보면은 이거 없이는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게 당연히 사야 되는 이제 뭐 스타일러라든지 이런 건조기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이제 신혼부부들이 꼭 사야 하는 제품에 이제 뭐 포함될 정도로 아. 이제 전통 가전이라는 것의 정의가 네. 냉장고, 뭐 세탁기, TV 여기서 이제 신가전 역시 이제 전통 가전으로 이제 네.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것 것 같습니다. 스타일러는 상품명이라고 하네요. 의류 관리기라고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좀 하반기 전망 뭐 이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회복되는 그런 국면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감소하는 수요 감소분은 어쩔 수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훼손되는 부분도 이제 안 어찌할 좋죠. 수 없는 부분인데 네. 이렇게 매출 측면이나 영업이익에서 이제 감소하는 이런 영향들이 네. 이제 새로운 수요, 이제 뭐 신가전,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적으로나 이제 영업이익적으로나 이제 상세가 가능하다 이런 네. 점에서 이제 뭐 프리미엄 신가전 주목해서 보시면은 하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그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네, 프리미엄 맞습니다. 신가전 쪽으로 형성된 추세 유지될 가능성, 다만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날 둔화될 수 수는 있겠어요. 있지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가전은 일단 봤고 그 말고 또 IT 세트 중에 저희 볼만한 게 있을까요? 이제 가전 말고 말씀드릴 게 이제 두 가지 크게 네.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스마트폰부터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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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는 이렇다 할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네. 다음 표 보시면은 네, 굉장히 이제 좋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2분기에는 연간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어우. 낮은, 점점 되게 줄어드는, 확 꺼졌어요. 감소하는 네. 모습을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은 아이폰, 뭐 이제 공식적으로 아직 이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이폰 13 시리즈 이제 출시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3분기, 4분기 뭐 핸드폰 시장도 이제 분위기 개선되면서 네, 출하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올해 한 2.9억대 정도 이제 판매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연간 성장률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연간 이제 출하량 기준으로는 한 2.3억대 정도. 네. 그래서 요 출하량 기준이 제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이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런 폴더블 그리고 아이폰 13 같은 프리미엄 폰 출시 이제 관심 갖고 보시면서 네. 이제 저희 업체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이 TV 쪽. 네? 네, TV 쪽. 네, 다음이 이제 TV 쪽 TV.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음. 네, 이것도 표 같이 말씀을 주시면은 이제 LCD 패널도 이제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패널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특이한 게 LCD 패널 가격 상승률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32인치, 39인치, 43인치 이런 식으로 낮은 인치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오. 네, 확인하실 수 그래요?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봤었을 때 LCD TV 가격이 OLED TV 대비해서 갖게 되는 경쟁력이 바로 이제 가격 경쟁력인데 네,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원재료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뭐 LCD도 이제 하나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LCD 패널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고 이제 세트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가격 상승 분만큼 이제 또 세트 가격으로 전가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LCD TV가 갖고 있었던 경쟁력인 가격 측면에서 이제 조금 약화되는 거죠. OLED 네. TV랑 대비했었을 네. 때. 그래서 네.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LCD 패널 가격이 LCD TV 가격이 올라온 상황이라면은 이제 OLED TV로 이제 그쵸. 눈을 돌리게 되는 맞아요. 거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대인치 화면, LCD 중에서도 대인치 화면이라든지 이제 OLED TV의 이제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큰 패널은 가격 상승이 좀 네, 덜했으니까 덜했기 LCD에서는 때문에. 네. 큰 거 아니면 작은 건 OLED 쪽으로 넘어가는 맞습니다. 흐름.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저희 뭐 봐야 돼요? 종목 이야기.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종목 추천해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거치형 제품보다는 포터블 네. 제품. 포터블. 네, 그래서 스마트폰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중저가 제품보다는 이제 프리미엄 가격에 중점을 두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프리미엄 제품이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좋다.
네, 그렇죠. 네, 마진이 네. 훨씬 좋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MZ 세대가 새로운 구매력을 가진 이제 계층으로 소비자층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신가전도 같이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했었을 때 프리미엄 제품 그리고 이제 신가전의 비중이 높은 이제 LG전자 저는 네. 추천드리고 LG전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 전장도 잠깐 말씀해 주실래요? 전장 부분 지금 저희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LG 마그마 이 파워트레인 해가지고 JV 이번에 출범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매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평균 성장률 이제 50%씩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오,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 빠르면 3분기 해가지고 이제 흑자 전환 예상하고 그래요? 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뭔가 반전? 뭐 그럴 네, 수 이것도 있네요. 주가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네, 중요한 네. 요소이기 때문에 네. 네, 아직 뭐 전임 지금 네, 기회를 잡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숫자가 잡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염두에 두고 LG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이어서 김철중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 디스플레이 부품단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뭐 그 덕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비싼 거 많이 팔린다라고 하니까 역시 뭐 이쪽에서도 좀 비싼 것들 위주로 봐야 할까요? 투자 포인트 볼까요? 부품도 비싼 게 있어요. 있겠죠. 일단 차이민 네, 아까 LCD, OLED도 있었죠. 맞다, 그죠? 맞다. 네. 그렇네요. 차이민 의원님이 되게 길게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LG전자 하나여서 아, 제가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비싸시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은 네. 이제 최영민 의원이 계속 얘기했던 거는 이제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판가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세트 업체 입장에서. 네, 그러면 불안한 게 내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살까에 그쵸,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뭔가를 바꿔야지 논리가 생깁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바꿨으니 그렇죠. 가격을 올려서 팔겠다라고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건데 네.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D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가격이 올린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밖에서 그렇죠.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어. 근데 저희 눈에 보면서 소비자를 어떻게 보면 현혹시키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OLED 패널로 바꿔서 좀 더 얇게 만들고 좀 더 가볍게 만들었고 더 대화면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 이제 프리미엄 제품군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맞고요. 거기에서 키는 결국은 세트 업체가 여기서 돈을 다 돈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네. 원재료 가격이 저렇게 오르면 돈을 못 법니다. 세트 업체들이.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차트 보여드릴 네. 텐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16년도에 저희가 LCD 패널 가격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는 TV 패널 가격만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 실제로 OLED TV의 침투율이 각도를 한번 바꿨습니다. 왜냐면 그때 LCD TV랑 OLED TV가 가격이 10%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하이엔드 안에서 OLED TV를 엄청나게 많이 샀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네. 좋네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막 네. 어딜 가도 OLED TV 많이 전시해 놓고 네. 네. 가격 차가 안 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레인지가 이래서 그런데 사실 이거 끊어놓고 성장률이 엄청나게 그렇죠. 급등한 거죠. 저기만 보면 급등한 거죠. 시점이. 네. 예. 근데 이번에가 이제 LCD 패널 가격이 두 번째로 쳤던 사이클인데 4년 만에 온 사이클인데 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좀 다른 게 지금은 TV가 아니라 모든 패널 가격, 노트북 LCD, 뭐 모니터 LCD, 스마트폰 LCD가 다 올라갔습니다. 아까 전부 이제 다. 그 크기별로 약간 차이는 있으나 방향은 네. 다 동일하다는 거죠. 네, 모든 IT 기기의 LCD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성수기 진입하는 게 하반기예요. 그래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광군절 이때가 이제 항상 IT 세트의 성수기인데 원래 하반기가 IT 세트의 가장 네. 그 성수기입니까? 네, 네. 예, 11월 초가 광군절이라고 해서 중국 행사가 있고요. 소비가 몰리는 때. 네, 소비가 물론 네. 할인 행사 많이 하고 이런 건데 그때 진입했을 때 제 생각에는 세트 업체들이 OLED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이게 올리려고. 가격을 올려서 팔아야만 전사 기준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OLED의 제품 비중을 계속 올려갈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OLED를 택할 거라고 보는 이유로 지금 계속 이야기된 중요한 포인트가 LCD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OLED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LCD 가격은 앞서도 저희 차트에서 봤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릴 텐데 네.
저는 사실 내년 LCD 가격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더 오르긴 힘들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4분기부터는 조금 추세가 꺾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수요 공급 분석도 있겠지만 지금 4년 만에 처음으로 부품업체인 LG 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률이 LG 전자 TV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을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저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네, 예.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딱 올라가다가 맞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값과 을은 좀 그렇고 이제 고객과 서플라이어의 네. 관계니까요. 이제 아. 저런 구간이 오래 지속된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네. 지금 아직 세트 수요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아직도 LCD가 부족한 건 맞습니다. 특히 DDI도 많이 부족하고 네네. 부품단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막 엄청난 하락이 있진 않을 겁니다. 17년처럼. 근데 지금부터는 여기서 더 올리면서까지 LCD 패널을 살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했던 LCD 패널 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이제 플랫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네. 다음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LCD랑 리지드 올레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어서 이제 OLED를 좋게 보는 건데요. 네네. 이제 대표적인 두 개 업체를 제가 영업이익률 추이를 그려봤습니다. 분기 네. 영업이익인데요. 네. LGD, OLED 엄청 잘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에서는 LCD 실적이 훨씬 큰 회사예요. 아,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LCD가 없고요. 거의 없고요. 네. 대부분 OLED 영업이익하는 네. 사업하는 회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내년 연말까지 봤을 때 추세를 보시면 LCD는 감익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OLED는 증익 사이클에 진입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뭔가 매력도는 OLED 쪽이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아까 네.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유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 이유는 결국엔 보이는 거에 그리고 필요성인데. 마케팅 포인트. 그렇죠. 근데 이야기하셨죠. 왜 이게 세트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화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OLED가 되게 중요한 또 네. 그런 가격 올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그러면 OLED 쪽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 이야기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뭘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이제 전망 차트 한두 개 정도 보여드리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좋습니다. 말씀드릴 텐데 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차트를 네, 보여주시면 차트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제 감가상각비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A3 라인이라고 되게 중요한 공장이 하나 있는데요. 네. 5년 동안 감가상각비 되던 게 내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감소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OLED의 비상장이긴 하지만요. 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올라오는 첫 해고요. 네. 2017년이 저희가 OLED가 가장 큰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사업의 내용에 OLED라고 적혀있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주가가 두 배를 네네. 갔거든요. 적혀만 있으면 두 배 갔습니다. 그때는. 그 적혀만 있으면 간다는. 근데 그때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을 5조 중반대를 찍었던 엄청 증익 사이클이었었어요. 네, 네. 근데 최근에 기다가 거의 처음으로 2년, 3년부터 5.5조, 6.5조까지 증익이 한번 다시 나오는 사이클에 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익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모든 산업적인 현황이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게 내년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OLED 쪽은 계속 투자를 이제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투자 슬라이드입니다. 투자 슬라이드. 네. 이제 그래서 제가 나눠봤어요. 저희가 아까 이제 류영호 의원님부터 해서 저희까지 한 게 저희가 TV나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던 거라 네. 세트의 종류로 봤을 때는 TV보다는 스마트폰 쪽을 선호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LCD보다는 OLED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업체들의 포지셔닝을 지금 그려놓은 거고요. 네. 왼쪽에 있는 업체들은 거의 대만 업체들입니다. 네, 네. 네. LCD만 하고 있는 대만 업체들은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반대로 한국에 있는 OLED 노출도가 높은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부터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17년과 같은 사이클, 저는 2차 사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2차 네. 사이클의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아닌가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요거는 사진 찍어 놓고 싶다. 그렇죠? 나중에 캡처하세요. 예. 네. 예. 예.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탑픽은 덕산네오룩스인 건가요? OLED 산업의 노출도가 가장 높은 업체여서요.
네, 덕산 네오룩스를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익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노출도가 높은 업체여서 덕산 네오룩스를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OLED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실제로 저기 UDC라고 적어둔 업체가 있어요. 네. 미국 업체인데 저 업체는 티커가 OLED입니다. 아, 그래요? OLED US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티커가 사실 그 이름 짓는 게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매력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덕산 OLED는 아니고 덕산 네오룩스 네오룩스. 탑픽으로 네. 골라주셨습니다. 네. 오늘 뭐 그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분들 안 그래도 많으셨어요. 네네. 덕산 네오룩스 봐야겠네요. 이런 이야기. 결론 덕산 네오룩스로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두 분?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하셨어요? 최민 의원님도? 저도 알겠습니다. 주말에 뭐 하세요? 갑자기 주말이요? 네. 좀 슬플 것 같아서 갑자기 왜 또 경건해지죠? 웃자고 한 얘기에? 이광수 의원님 뭐 하세요? 저는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요? 네, 시간 네. 관계상. 시간 관계상 지금 5시 2분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유미 위원님 모시고 함께 했고요. 그리고 김철중 의원님 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마지막 세션은 이광수 의원님 모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의원님도 이번 주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IT 하드웨어, 저희 디스플레이 그리고 핸드셋 또 뭐 가전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트렌드는 결국은 뭐 더 좋은 거, 비싼 거, 그리고 이제는 움직이는 시대가 된 상황이니만큼 다시 또 바깥으로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탑픽으로 LG전자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이렇게 골라드렸으니까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하겠습니다.